쿠팡 플레이에서 2024년 11월 29일부터 시리즈 가족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첫 화부터 눈을 뗄 수 없는 스토리와 흡입력을 지녔다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간만에 쿠팡이 드라마로 팡하고 터진 겁니다. 총 6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회 독특한 개성이 조연들이 극의 재미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 중 역대 최고 시청량과 시청자 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족 계획은 블랙 코미디 히어로물입니다. 장르 자체가 범죄 스릴러 블랙 코미디 공포인데 정말 다 있습니다. 생살이 잘리고 피가 난무하고 격투씬이 굉장히 잔인한 데다가 5화 후반부에 선정적인 씬이 포함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과 볼 때는 감안하고 시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자가 가진 특수한 능력으로 악당을 처단하는데 가장 신박한 능력은 한영수가 선보이는 브레인 해킹입니다. 타인의 기억을 조작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기술입니다. 드라마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든 파렴치범들에게 사용합니다. 신나는 음악을 틀고 즐거운 표정으로 브레인 해킹을 시작했다가 눈물을 흘리며 빌런들에게 엄청난 지옥을 맛보게 하는데요. 배두나 배우의 신들린 연기가 1회부터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전체 6회로 끝나다 보니 전개도 액션도 시원시원합니다. 엄마인 영수 역의 배두나를 비롯해 강력한 싸움의 기술을 선보이는 철이 역의 류승범, 그리고 아버지 백윤식, 고딩딸 지우 역의 이수연, 아들 지훈 역의 로몬까지 정부에서 은밀하게 길러낸 특교대에서 훈련받고 여기저기 쓰이다가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영수와 철이는 아이들이 자기 삶처럼 살까봐 함께 탈출한 것인데 뭔가 전에 보았던 작품들의 스멜이 느껴집니다. 특교대에서 초능력 훈련을 받고 탈출하는 이야기에 그들을 뒤쫓는 사람들과의 갈등과 액션이 이어지는 모습은 마녀를 떠올리게 하고 가족 간의 사랑을 그리면서 그것을 회복해가는 과정, 그리고 숨어 살아야만 하는 사연들은 디즈니의 강풀 작가 원작인 무빙을 연상케 합니다.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초능력 가족이 그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칙칙한 듯 하지만 순수한 품성과 약간 위트들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바이브가 쌤쌤입니다. 1화는 가족들이 금수라는 지역으로 야밤 이사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금수라는 이름에서 느껴지지만 이곳은 금수 즉 짐승처럼 사는 혹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불법지대로 한밤중에 이사를 오는 것이죠. 이사란 자고로 새벽부터 시작되는데 야반도주하며 몰래 스며들 듯한 모습이 이 가족의 예사롭지 않은 사연을 짐작하게 합니다. 엄마와 아빠는 수의사로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려는 듯 보입니다만 무척이나 불결해 보입니다. 녹슨 케이지와 몇십 년은 된 듯한 인테리어가 단속이 뜨면 100% 걸릴 것 같기만 하죠.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피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이들은 가족처럼 뭉쳐 위장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이대에 맞춰 포지션이 정해지는데요. 영수와 철이는 부부, 제일 나이 많은 강성은 할아버지, 나이가 닮아 그냥 쌍둥이로 퉁치게 된 고딩딸 지우와 아들 지훈. 하지만 아이들을 십수년이나 길렀을 엄마는 계란말이 하나 매번 성공하지 못해 뻣뻣한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사사건건 불만인 키 크고 묘한 분위기의 딸과 누굴 닮았는지 훤칠하고 잘생긴 아들, 불안해 보이지만 아내를 엄청나게 사랑하면서도 눈치를 보는 듯한 유약해 보이는 아빠는 날이 갈수록 이상하게 더 멋져 보이는 코수염 류승범, 한마디 한마디 의미심장마비한 표현으로 툭툭 던지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직은 별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사 도중 그들의 차는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인해 접촉사고를 당합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사고처럼 보였지만 상대 운전자는 나중에 살인범 정호철로 밝혀집니다. 개발이라는 연쇄살인범으로 흉흉한 세상에 정호철의 존재와 이에 얽히는 영순의 가족은 그 이면에 있는 흑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고 당시 할아버지는 정호철의 차 트렁크에서 시신을 발견하는데요. 이 동네에서 실종된 여자 이유진입니다. 그리고 이사 오자마자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근처의 금수 열만교회 목사가 개가 다쳤다며 데리고 옵니다. 윤명환이라는 목사는 개 이름이 신복이라고 하는데요. 금수를 열망하는 교회 목사면서도 신복이라는 개까지 스산하고 미스터리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서울의 봄에서 이태신의 부하로 출연하며 눈도장을 찍은 남윤호가 연기하는데 딱 보기에도 주조연의 느낌이 확 들죠.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 신복은 뼈가 부러지는 등 학대받은 흔적이 가득합니다. 쌍둥이 남매 지훈과 지우도 새로운 학교로 향합니다. 엄마 영수는 아이들에게 못 참겠으면 집으로 데려와 엄마가 해결할게 라고 말합니다. 숨어 살기 때문에 사진도 절대 찍으면 안 되고 그래서 스마트폰도 노트북도 가질 수 없는 형편인데요. 지우는 노트북을 노래 부르고 지우는 친엄마도 아니면서 엄마 코스프레 하지 말라라며 반항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엄청난 사고를 친 싸움장이 전학을 온다는 소문이 돌았는지 이곳 일진 조규태가 벌써 관심을 보입니다. 규태는 지훈을 불러내서 피가 터지도록 때립니다. 규태는 여학생 사진으로 성적인 딥페이크로 만들어
SNS에 올리고 협박하는 것을 일삼고 있습니다. 떡잎이 제대로 노란 인간인데 지우 사진을 찍고 합성한 뒤 협박합니다. 남매는 규태와 그의 패거리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싸움을 치르는데 지우의 소문난 그 싸움장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남매는 규태를 가족의 집으로 데려오면서 영수의 진짜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브레인 해킹, 즉 기억을 조작하는 특수 능력인데요. 규태의 기억 속에 자신의 살을 잘라내 다시 붙이는 잔인한 이미지를 심어 공포와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규태의 죄 무게만큼 허벅지의 살을 도려내는 처벌은 사실 놀라운 이면을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목으로 시작되는 이 능력은 강력한 체면으로 보이는데요. 딥페이크 범죄를 일삼는 규태에게 또 다른 딥페이크로 단죄하는 것으로 보이죠. 남들 보기에는 멀쩡하기만 한데 규태에게는 생살이 잘리고 그것이 고통이 그대로 느껴져 덜덜 떨며 괴성을 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영수의 브레인 해킹 과정을 본 아이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조규태는 학교의 진짜 빌런은 전교 회장 박재곤이라고 붑니다. 성실하고 착한 척하지만 뒤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SNS에 올리는 레알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동물병원 안쪽 케이지에는 교통사고를 냈던 정호철이 갇혀 있는데요. 그 또한 이 과정을 보고 영상으로 찍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배두나가 연기하는 엄마 한영수의 능력이 엄청 신선해 보이죠. 영수와 철이는 특수교육대대 시절 인간 병기로 훈련받으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두 사람은 당시 영희 철수라고 불렸으나 지금은 한자씩 바꿔서 영수철이로 살고 있습니다. 탈출할 당시 특수교육대의 엄마로 불리던 소진은 그들을 찾아서 매일 추적자를 보내겠다며 악을 썼었죠. 영수는 조규태를 휠체어에 태워 집까지 직접 배송하지만 벌거벗은 다리에는 어제의 고문 흔적이 하나 없습니다. 알고 보니 조규태가 겪은 것은 현실이 아니라 영수의 체면 기술인 브레인 해킹으로 심어놓은 기억과 고통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조규태는 살이 찢어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고통과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살 떨리는 능력이죠. 지우는 처음으로 엄마의 비밀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우는 엄마의 퍼포먼스가 무척이나 부러워 보입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아들 규태를 본 아버지 조회팔은 이 상황이 너무도 이상합니다. 그는 조폭 출신이자 레스토랑 사장 그리고 금수 열만교회의 권사인데요. 규태는 자신이 고문당했다고 하고 다리에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붙여졌다는 둥 횡설수설합니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규태를 보자 조회팔은 의심을 품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대사마다 예사롭지 않은 명언을 날리며 지우를 달랩니다. 카리스마 넘치면서도 자상한 촌철살인은 역시 백윤식 배우가 압권이죠. 학생회장 박재곤은 무슨 속셈인지 지우에게 접근해 정신줄 놓은 규태 대신 애들을 관리해달라고 합니다. 집에서는 케이지에 가둬놓았던 정호철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가족들은 누가 그를 풀어줬는지 회의하는데요. 모두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전화가 오는데 연쇄살인범 정호철입니다. 트렁크에 선물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 이유진이라는 여자의 시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여자들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개발이라며 거들먹거립니다. 이런 정호철을 풀어준 것은 그럼 누구일까? 할아버지 백강성인데요.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가족 같아지지 않았니? 라며 그를 풀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가족애가 생겨날 거라는 말을 합니다. 왜 굳이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인지 머리에 물음표를 달게 하지만 어쨌거나 앞으로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가족들의 결속을 끈끈하게 만듭니다. 가족들은 다 함께 차에 있던 모든 지문을 지우고 행사용 동물탈을 쓴 채 그 차를 경찰서에 옮겨놓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귀엽고 코믹한 장면이라 붕 뜨기 마련이지만 블랙 코미디라는 이 시리즈의 톤을 잡아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3화로 건너갈 텐데요. 영수의 과거로 시작합니다. 특교대 탈출 당시 영수는 교관이자 엄마로 불리던 안소진의 뇌를 해킹해 총을 스스로 겨누게 합니다. 영수는 난 지금 엄마가 아니라 특교대장 안소진 대위를 죽이는 거니까 엄마를 죽였다는 죄책감 같은 거 갖지 않고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살인마는 막으려는 강성의 만류로 그만둡니다. 현재로 돌아와 어느덧 강성의 말처럼 가족애가 서서히 생기며 가족다운 일상, 예를 들어 한 식탁에서 2분이 아니라 오버쿡한 계란 후라이라도 함께 밥을 먹는 가족들이 나옵니다. 사실 같은 시간 같은 식탁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오늘날이고 보니 그 어떤 집보다도 식구, 가족이라는 오붓한 느낌이 듭니다. 지우는 학교에 가서 재곤에게 협박당하는 애들을 돕겠다고 선포합니다. 금수시청에서 일하는 장로원이 등장합니다. 부하 직원 주경을 성희롱에다가 그녀의 아버지까지 협박하는 또 하나의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죠. 아버지와 자신이 당하는 고통까지 절망에 빠진 주경은 동물병원 근처에서 고양이를 보고 있습니다.
다친 고양이의 가슴 아파하는 주경의 모습을 촉촉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 철이 동물병원 안으로 데리고 와 고양이를 치료해 주는데요. 영수의 가족은 이를 인연으로 주경의 사연을 알게 되고 장노원에게 접근해 혼내줍니다. 역시 딥페이크로 쓰레기짓을 일삼던 장노원을 주경과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침대에 묶어버립니다. 영수는 장노원의 팔과 성기, 안구 하나를 적출하는데요. 장노원은 공포와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역시 브레인 해킹으로 이뤄진 일이지만 웬일인지 영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 초능력은 모두 영수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을 같이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영수는 나쁜 행동에는 나쁜 대가가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런들을 혼내줄 때 통쾌하지만 동시에 다크히어로인 영수에 대한 안쓰러움이 생기는 부분이죠. 주경은 지훈이 모든 동영상을 삭제했다는 소식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주경의 일을 해결하고 나자 자신의 일처럼 고맙다고 말하는 철이에게 영수는 주경에게 남다른 감정을 느꼈냐고 묻는데요. 철이는 다친 고양이를 바라보는 주경에게서 특교대 시절 영수의 모습을 떠올렸던 겁니다. 지훈은 규태에게 협박당한 권민정을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새 사귀게 된 둘은 조혜팔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빠 철이가 나타납니다. 특교대 출신이라 예사롭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아직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철이는 엄청난 스피드와 전투력으로 조혜팔 일당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훈을 몰래 트레이닝 시켰다는 힌트가 나옵니다. 지훈은 숨어 사는 형편이라 아직도 투지 핸드폰에 노트북은 꿈도 못 꾸는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삶이라고 생각됐었는데요. 늘 그렇듯 이런 인물이 세상 어디든 뚫어버리는 해커입니다. 검은 화면에 온갖 영어가 난무하는 명령어를 치고 순식간에 제공과 그를 도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캐던 장노원 등의 범죄 행각을 모조리 찾아냅니다. 장노원은 오길자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오길자는 규태의 아버지인 조혜팔과 내연의 관계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한 금수열 만교회의 교인으로 연결됩니다. 그녀는 앞서 규태가 영수로부터 브레인 해킹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울분을 참지 못했었는데요. 동물병원에 찾아와 둘러보며 강력한 의심을 보냈었습니다. 그녀는 윤가희가 열연한 미옥이라는 일진으로 보이는 인물에게 전화하는데요. 이렇게 영수 가족들 주변 모든 인물들의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밝혀집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개발이라는 연쇄살인범과 희생됐던 여자들이 모두 영수 가족, 특히 영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의도된 계획이었고 동시에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영수는 등기로 온 죽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영수와 지우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도 있습니다. 죽은 피해자들의 몸에는 로마식 숫자 표시되어 있는데요. 영수는 특교대에서 새겨진 쇄골 부분에 로마식 숫자 10과 같이 자신이 10번째 피해자가 돼야 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유진만 정호철이 살해했던 것이고 개발이라는 연쇄살인범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철이와 강성은 정호철을 잡으려 유인합니다. 정호철이 동물병원에 들이닥친 그 시각, 형사 강정환이 찾아오고 정호철은 당황하며 난동을 부리는 가운데 인형탈이 발각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정호철과 형사 둘을 모두 기절시키는데요. 앞서 정호철에게 희생당한 이유진을 비롯해 빌런들의 손목마다 십자가가 달린 팔찌가 있는데요. 영수는 이 팔찌를 단서로 금수열 만교의 목사 윤명환을 찾아갑니다. 영수는 간만에 꽃단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티도 별로 안 나게 립스틱 한번 쓱 바르고 금수 열만교의 목사 윤명환을 찾아갑니다. 재고는 바로 같은 고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 싹수 노란 놈인데 윤명환은 그런 재곤이 불쌍해서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고 말합니다. 영수는 재곤의 악행을 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현재 장노원의 아내이자 조혜팔의 전처인 오길자는 윤명환 목사가 집에 찾아오자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장노원이 브레인 해킹을 당하며 몸이 절단되었고 안구까지 적출됐다는 둥 어이없는 이야기만 늘어놓는다고 하는데요. 오길자의 빌런미는 누구보다 강력해서 맛이 영 가버린 장노원을 돌로 내리쳐 죽여버립니다. 장노원의 보험금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말이죠. 정말 모두 다 금수 같은, 아니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의 릴레이네요. 무엇보다도 계속 이어지는 연쇄살인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시신 쇄골뼈에 남은 숫자들입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영수 가족들이 살았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특교대가 한 짓이라는 의심, 그들이 자신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에 영수와 철이는 긴장합니다. 상당히 마녀와 비스무리하죠. 어느덧 5화가 시작됩니다. 전편에서 동물병원에 왔다가 기절한 형사 강정환이 깨어납니다. 영수는 경찰에게 특교대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고 연쇄살인도 그들이 저지른 일이라는 걸 말하죠. 어쨌든 인형탈을 쓰고 시신을 경찰서에 갖다 놓은 것 때문에
형사가 증거 사진을 찍는데요. 그때 영수는 형사에게 폰 카메라 플래시를 꺼달라고 부탁합니다. 지우는 강한 불빛을 보면 흥분해서 공격성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지우는 자신을 세세하게 지켜보고 배려해주는 영수에게 어느덧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상당한 힘을 보유한 또 한 명의 초능력자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윤가희가 연기하는 미옥입니다. 옥일자는 미옥에게 이제 내 차례라고 하는데요. 여자 일진짱으로 보이는 미옥은 볼터치가 과한 메이크업을 한 채 지우를 도발합니다. 학생회장 박재곤이 SNS에 영순의 가족 사진을 촬영해 올리는데요. 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우의 사진을 찍으며 자극합니다. 지우는 이 과정에서 눈에 플래시가 비치면서 눈이 돌아가며 재곤을 향해 폭주합니다. 거의 죽은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신을 잃은 재곤에 학교는 난리가 나고 지우도 겁을 먹는데요. 그런 지우에게 미옥이 마음을 알아주는 척 접근합니다. 지우는 미옥의 폰으로 영수에게 전화합니다.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며 울먹이는데 영수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미옥은 지우를 자신이 기거하고 있는 가출팸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에 설레발을 치며 부산스럽게 등장하는 여자가 있었으니 바로 옥일자입니다. 자신이 이 가출팸을 돌봐준다며 누가 봐도 뭔가를 탄 음료를 건넵니다. 최강 전투력을 지닌 지우도 스르륵 쓰러지고 마는데요. 지우가 가출팸에 있다는 메시지에 달려온 영수. 도착하자마자 허무하다 싶게 바로 전기 충격기에 기절합니다. 그냥 평범한 외모에 악에 바친 일반인뿐인 옥일자는 정말 어마무시무시한 경력을 자랑합니다. 조회팔과 낳은 갓난아이가 귀찮자 캐리어에 넣어 인천 앞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하죠. 조회팔이 아이를 찾자 고아원에서 데려와 키운 아이가 바로 조규태였던 것입니다. 옥일자는 영수를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장기를 떼어내 팔아버린다며 연장을 꺼내는데요. 철이가 영수와 지우를 찾기 위해 가출팸에 오고 피범벅이 된 영수에 폭주하고 맙니다. 엄청난 힘과 파워로 옥일자를 제압하는데요. 그리고 한쪽에 갇혀있던 지우와 알고 보니 감금되어 있던 수많은 여학생들도 발견합니다. 영수는 옥일자를 브레인 해킹해서 그간의 충격적인 범죄들을 알아내는데요.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영수와 비슷하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는 능력이 탁월해 보이는 윤명환을 이용해 온갖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이곳으로 올 때 났던 교통사고 역시 윤명환이 지시했던 것. 옥일자는 자신들이 윤명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가 자신들을 조종한 것이 아닐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수는 직감하게 되죠. 금수 열만교의 목사 윤명환은 특수교육대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6화에서는 윤명환으로 생각되는 과거 한 소년을 보여줍니다. 철이와의 싸움에서 한쪽 귀가 잘리고 나자 엄청난 열등의식으로 사이코패스 기질이 폭발한 소년은 다른 훈련생들을 더 고통스럽게 죽이지 못해 아쉽다는 둥 살 떨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윤명환이 영순의 가족의 뒤를 쫓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연쇄살인범 개발이라는 것을 알자 영수는 그를 찾아가려 합니다. 동물병원 댕냥꿍 첫날 금수 열만교회 윤 목사가 신복이를 맡기고 갔었는데요. 심한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신복의 목에는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수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윤 목사가 진짜 개발이고 영순의 가족을 잡으려고 하는 특교대원인 것입니다. 개발이는 10번 한영수를 죽이러 간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그간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그때마다 차례대로 번호를 매겨온 겁니다. 이제 10번인 영수의 차례가 왔습니다. 영수와 철이는 쉽지 않을 싸움임을 느낍니다. 철이는 영수를 말리기 위해 몰래 마취제를 숨기는데요. 이를 이미 눈치챈 영수는 그 마취제를 빼앗아 철이에게 놓습니다. 둘 중 하나가 살아야 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는 철이가 낫다면서 말이죠. 브레인 해킹 외에는 전투에서는 별 힘을 쓰지 못하는 영수가 어찌 헤쳐나갈까 싶긴 합니다만 역시나 쉽지 않습니다. 강한 상대인 것 같아 혼자 가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싸움 능력자 철이와 합심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죠. 결국 이렇게 혼자 희생하다가 영수가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어서야 철이도 뒤늦게 찾아와 결판을 짓게 되고 내내 당하던 영수가 어찌저찌 해결할 것 같은데 뭐 그런 클리셰가 반복되긴 합니다. 윤명환은 특교대 시절 철이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철이에게 귀가 잘렸고 현재는 완전히 뭉그러진 상태인데요. 그 귀 밑에 로마자 숫자인 11번이 새겨져 있습니다. 윤명환은 브레인 해킹을 하려는 영수에게 개 신복을 인질로 협박합니다. 영수는 지금부터 주목이라며 윤명환을 제압하려고 했지만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윤명환에게 브레인 해킹이 먹히지 않습니다. 윤명환은 영수에게 스스로 의자에 포박하라며 협박합니다. 영수는 어쩔 수 없이 따르는데요. 나중에야 영수는 신복이에게 지금부터 주목이라고 외치고 신복은 윤명환의 손을 물어뜯습니다만 곧바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뒤늦게 정신 차리고 달려온 철이 교회에 오자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은 미옥입니다.
미옥은 윤명환의 명령에 따라 철이의 배를 칼로 공격하는데요. 자신이 윤명환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철이는 그런 몸으로 윤명환에게 잡힌 영수를 구하러 갑니다. 윤명환은 자신의 딸과 아들 격인 미옥과 재곤에게 영수와 철이의 딸과 아들인 지훈과 평가전을 치르라고 한 것인데요. 영수와 철이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윤명환은 서로의 아들, 딸을 얼마나 잘 교육시켰나 평가를 통해 우위를 확인하고 싶었나 봅니다. 축구 평가전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긴 한데요. 영수의 브레인 해킹을 부러워하고 철이에게 귀가 물어뜯기며 패배의 맛을 본 윤명환은 그들처럼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영수처럼 남의 정신을 지배하고 싶어 혀를 놀려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즉 가짜 목사로 활동하면서 오길자와 조회팔 등을 조종했으며 또 피가 섞이지 않았으나 미옥과 재곤을 아들과 딸로 삼는 등 영순의 가족을 그대로 카피해왔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수의 가족계획과 윤명환의 가족계획, 누가 성공했나 결판을 짓자는 겁니다. 열등의식이 참 이렇게 해롭습니다. 지훈과 지우는 그렇게 윤명환의 아들과 딸인 재곤과 미옥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을 대비하며 윤명환이 미옥과 재곤을 제대로 훈련시켰을 것은 자명한 일. 역시나 볼터치가 좀 과한 미옥이나 사진 합성에서 끝나지 않는 재곤의 싸움 실력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플래시만 비치면 대호각성하는 지우는 역시나 빛을 받자 폭주합니다. 영화 엑스맨에서 봤던 것처럼 눈이 돌아가며 눈 돌아가는 지금 상황에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죠. 문제는 해커로의 능력만 출중한 지훈이 뭔 도움이 되려나 싶고 아무리 강력한 지우라도 미옥과 재곤 2대1로 싸움에서 승산이 있으려나 싶지만요. 그러게 엄마 영수는 아이들만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호신술이라도 가르칠 것이지 하고 한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늘 예상대로입니다. 앞서 지우는 아빠 철이와 엄마 몰래 특훈을 했다는 장면이 살짝 나왔었는데요. 당하는 듯 하다가 재곤과 미옥을 상대로 어찌되었건 압승합니다. 한편 조회팔은 동물병원으로 상당히 긴 쇠막대를 들고 찾아옵니다. 힘없어 보이는 백강성이 홀로 있자 조회팔은 그의 허벅지에 쇠막대를 꽂아버립니다. 강성은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특유의 여유를 잃지 않고 누물거리던 강성은 조회팔을 놀리며 손바닥에 숨긴 칼날로 냅다 후려칩니다. 강성의 초능력은 딱히 뭔지 모르겠지만 특유의 누물 카리스마가 제대로 먹혔던 것이죠. 이제 부모들의 대결이 남았네요. 당근 주인공들의 승리겠지만 그 전까지 얼마나 잔혹하고 처참한 광경이 펼쳐질까 걱정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윤명환은 넌 아직 내 흉내도 못 냈다라는 영수의 도발에 거의 이성을 잃은 듯 폭주합니다. 그때 복부에 칼이 꽂힌 철이가 비틀거리며 들어옵니다. 상당한 부상을 입고 있지만 영수를 구해야겠다는 철이를 상대로 윤명환은 잔인한 싸움을 이어갑니다. 엎치락뒤치락 힘겨운 싸움 끝에 윤명환은 철이에게 이긴 듯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했듯 철이의 귀 한쪽을 자르는데요. OTT 시리즈라 그런가 뜯겨나가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며 상당히 잔인합니다. 철이를 끌고 가 십자가에 세우고 손과 발에 타카를 박습니다.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 철이의 손에 못을 박았는데 윤명환 자기 손에서 피가 나는 겁니다. 쎄한 기분을 느끼며 영수를 바라보는데요. 문득 어디선가 많이 본 느낌이 들죠.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영수의 브레인 해킹이 먹힌 것이죠. 언제부터 영수의 브레인 해킹이 작동한 것일까? 한쪽 귀가 먹통이 되면서 오히려 영수의 브레인 해킹이 통하지 않는다고 했던 윤명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싶은데요. 바로 그 시점으로 화면은 다시 돌아갑니다. 앞서 윤명환은 영수를 의자에 묶어놓은 상태에서 손에 못을 박아 넣었는데요. 철수가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영수는 박혀버린 손을 거의 뜯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못이 박혀버린 손으로 윤명환의 문드러진 귀 쪽을 박듯이 내리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윤명환의 머리가 뻥 뚫리듯이 브레인 해킹이 성공했던 겁니다. 따라서 윤명환이 철이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은 모두 자신에게 했던 일인 것이죠. 영수는 윤명환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따라하며 어디서 쓰레기 같은 것들을 아들, 딸로 삼고 사람들을 조종하며 범죄를 저질러온 윤명환. 그를 끝장내려고 했을 때 윤명환에게 당해 교회에 쓰러져 있던 형사 강정환이 다가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사람만은 죽이지 말라는 그의 말에 영수는 포기합니다. 영수는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철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 옛날 자신을 사랑하는 철이에게 영수는 체면을 걸었었죠. 철수는 영희를 지킬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해라고 말이죠. 사랑이었을까, 체면이었을까, 평생을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해온 철이를 안고 영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철이는 한결같이 영수를 지켜온 것입니다.
철이를 연기하는 류승범, 아마도 작품 중에서 가장 진중하면서도 순정적이고 로맨스 폭발하는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류승범이 이렇게나 남자답고 멋졌다니요. 이렇게 엄마 아빠인 영수와 철이, 그리고 아들과 딸인 지훈과 지우는 유명한 가족들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동물병원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기다리는 할아버지 강성에게 갑니다. 모든 빌런을 처치하고 다시 모인 가족들, 각자 피를 뿜어내는 부상을 당한 상태인데요. 전부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모여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분위기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블랙 코미디답게 지우는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배가 고프다며 밥 달라는 모습이 상당히 컬트적이고 웃어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주인공들이 무사한 것 같아 다행이기도 합니다. 영수의 피범벅이 된 모습으로 밥하러 간다는 장면은 아무리 힘들고 바쁘게 일하다가 집에 돌아와도 자식들 밥 챙기는 우리네 엄마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바로 특교대의 안소진입니다. 동물병원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전화하고 있는데요. 영수는 자신을 잡으려고 이따위 짓을 했냐고 하자 안소진은 이 모든 게 한영수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이며 너를 단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영수의 가족 계획이었을지 6화나 되는 이제까지의 이야기가 모두 영수의 머릿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인지 그러면 진짜 허무할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아마도 시리즈가 성공해야 이 애매모호하고 어리둥절한 떡밥을 시즌2에서 불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즌2가 되면 그 첫 시작은 이 떡밥을 확장하거나 풀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컬트적이고 히어로, 마녀와 무빙 등 작품 몇 개를 섞어 놓은 듯해 보였지만 나름의 분위기와 속도감, 신선한 초능력인 브레인 해킹, 그리고 간만에 연기 구멍 생각하지 않으면서 볼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빌런들의 대부분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들에게 또 다른 딥페이크로 단죄하는 브레인 해킹이 더 통쾌하게 느껴졌는데요. 역시 배두나의 연기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캐릭터를 소화해내는 몰입감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류승범 다시 한번 멋지네요. 또한 묘한 분위기의 이수연은 후반으로 갈수록 다소 묘한 메이크업을 거두니 순딩순딩하고 뉴진스의 다니엘 비스무리한 미모도 눈길을 끕니다. 시즌2가 나오면 바로 볼 듯하니 쿠팡 플레이에서 간만에 제대로 된 작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